죽음을 갈무리하여 먼 길을 떠나보냈을까. 저 숙련된 손길은 어느 날 떨어져 나간 단추를 주어 제자리에 달듯 벌어진 틈을 메우고 있는 것. 하얀 종이로 싸늘한 몸을 감싸는 동안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살아온 족적이 다 찍힐 것 같은 순백의 백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속옷이었다. 자식들이 사준 속옷은 장롱에 쌓아두고 구멍난 내복만 입던 어머니. 며느리에게 퍼붓던 불같은 성깔도 다 시들어 몇 장의 종이에 차곡차곡 담기는 순간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다 젖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그동안 미워했던 것 다 잊으세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부르며 딸인 듯 목이 메었다. 습신을 쉬는 발, 앙상한 손을 감싼 악수를 꼭 쥐어보았다. 이 작은 손이 밥상을 밀치고 내 가슴을 후볐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막내 시누이는 꺽꺽 짐승처럼 울고 나는 입을 막고 흐느껴 울었다. 신이 손수 장만한 치작빛 수의를 입고 허리띠를 나비리본처럼 단정히 묶은 어머니. 어느새 떠날 채비를 다 마치었다. 지긋지긋한 암덩어리는 곱게 포장되어 입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43번 박은희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잡고 설아, 박규리.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보내고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서른 눈물방울 쓸쓸히 피는 것을 종탑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우는 듯 들렸습니다. 밀어내던 가슴은 못이 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 것인지 목탁 소리만 저울로 바닥을 뒹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여자는 돌계단 밑 치잡고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었으니 오늘따라 엷은 가랑비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쑥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보며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를 사랑한 적 없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설게만 보이는 잿빛 등도 저물도록 독경 소리 그치지 않는 산중도 그만 싫어. 나는 괜시리 내가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버릴수록 더 깊어지는 산길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역사 신사부정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부드러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에 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헐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정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 괴어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줄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지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무르다 준 신발을 신고 갔다. 거리온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 길상사 넓은 마당 어티나무 아래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자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극락전 마당 모래를 밟으며 갔다. 눈 오는 날 죄로 뿌려 달라든 흰 유언을 받고 갔다. 참나무 밑에서 달을 보던 자야가 나를 반겼다. 느티나무 밑은 대낮인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죽어서 만나는 소름이 무슨 기쁨이냐고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그것은 장발이 그려놓고 간 그녀의 20살 때 치마였다.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죽어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손수건으로 닦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오라던 그녀의 집을 죽은 뒤에 찾아왔어도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다 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46번 왕나경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인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돛밤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 몸처럼 몇천 절고 몇천 감기에 굴러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 한강줄이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하는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러운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네, 47번 윤은하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영 백석 구마산의 선창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나리는 데에 올라서 나는 고당은 가깝기도 하다. 바람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 전복에 해삼에 도미가재미의 생선이 좋고 파래에 아개미에 호루비에 젓갈이 좋고 새벽녘의 거리엔 쾅쾅 북이 울고 밤새껏 바다에선 뿡뿡 배가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찝찝이 아이만한 피도 안 간 대구를 말리는 곳. 황하장사 영감이 일본말을 잘도 하는 곳. 처녀들은 모두 어장주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는 곳. 산 너머로 가는 길 돌각담에 갸우다는 처녀는 금이라는 이 같고 내가 들른 마산 객주집의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 같고 난이라는 이는 명정골에 산다는데 명정골은 산을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 있는 마을인데 샘태에 노구작작 물을 깃는 처녀며 시학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거이가 있을 것만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거이는 푸른 가지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엔 타오간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 긴 토시 끼고 큰 머리 얹고 오불고불 너매거리로 가는 여인은 평안도서 오신 듯한데 동백꽃 피는 철이 언제요? 옛 장수 모신 낡은 사당의 돌청개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듯 한산도 바다에 뱃사공이 되어가며 영 낮은 집, 담 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집에서 열나흘 달을 안고 손방아만 찢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 네, 48번 이경수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 같은 화면, 화면 같은 현실. 박경리. 허무의 심연 같은 눈동자. 이제는 세상에 없네. 삭풍도 벌판도 언덕배기도 없네. 오지마을 늙은 농부가 해그름의 그림자로 남았는가? 아, 옹달샘 목욕하는 새 한 마리 없네. 찾아볼 수 없네. 지상에 머리 박고 발바닥은 허공에서 돌고 도는 비보이의 묘기. 복남새같이 차려입은 여가수는 석양을 꿈꾸듯 눈 감으며 노래하고
가짜 대머리 치고 만지는 맞박이는 고달픈 인생살이 달래려 하는가? 용무늬, 꽃무늬, 나비무늬, 눈부신 의상, 천근만근 같은 귀걸이 목걸이의 모델, 힘과 애수와 개그와 풍요가 넘치고 넘쳐서 무대는 휘청거린다. 하기는 그래. 다 먹고 살기 위한 고개사들. 눈물이 난다. 현실 같은 화면, 화면 같은 현실, 종이장 같은 현실. 불 한 포기의 탄식도 없네. 나비 한 마리 목축일 이슬방울도 없네. 불쌍한 가로수들 침묵하고 공산품 공장의 건조한 바람. 컨테이너 산적된 항구의 일몰이었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흩어지는지 화면 같은 현실, 현실 같은 화면. 굶주림 같은 풍요로우며 쓰레기 더미 같은 풍요로우며 죽음에 이르는 풍요로우며 눈물이 배어들 땅 한 치가 없네. 네, 49번 정병생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 유치환. 네, 오늘 하잘것없는 소간으로 길을 가는데 우연히 한 개울을 건너다가 무심코 거기 잔잔히 흐르는 작은 흐름 속을 들여다보자 어머니, 나도 모르게 이 부르짖음 소리 가슴에 치밀리며 어쩔 수 없는 울음 내쳐 간장으로 울며 갔네라. 그 맑은 흐름 속 내가 본 것은 거기에 가만히 잠겨있는 푸른 하늘이며 구름섬이며 물구나무선 나무며 언덕이며 일찍이 나와 또 나와 같이 철없는 마음들과 솜사리와 미꾸라지와 더불어 지극한 우애와 교감 속에서 이룩한 지복한 왕국. 그 세상인즉 오직 나의 어머님의 크고 넓은 사랑에 하늘같은 신뢰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네, 오늘 그것이 이날도록 하나 다침없이 고스란히 지켜있음과 그것 뒤에 그것을 한결같이 바쳐있는 나의 어머님의 변함없이 푸르른 사랑을 찾아내고 배웠음이거니. 나는 얼마나 까맣게 잊고 호랑이 살아왔던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추억의 환상이 아니로다. 나의 육신이 시방 살아있듯이 이 현실 속에 엄연히 실제하는 나의 거룩한 시온의 나라. 세월이여, 세월이여. 일찍이는 나를 거기에서 하염없이 살게 하고 다시 이끌어라 이제는 이같이 멀리서 느껴 누리도록 내 베풀어준 지복한 세월이여.
네, 50번 이순희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문정희. 딸아, 미안하다. 오늘 나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무능한 나라의 치욕과 적국을 향한 분노로 소리 지르다 말고 나는 목젖을 떨며 깊이 울어야 한다. 기실, 나는 민족을 잘 모른다. 그 민족의 주체가 남성인 것도 모른다. 다만 오늘 내 앞에 꿇어 엎드려 울음우는 것은 나의 외면과 나의 망각을 다시 꺼내놓고 사죄하는 것은 내 존엄과 내 인격을 전리품으로 가져간 일본군보다 더 깊게 나의 무지와 독선이 슬프기 때문이다. 신청을 팔고 홍도를 팔고 살아난 아비와 오빠, 기생과 놀며 풍류를 더하고 그녀들을 화류로 내던진 이 땅의 강물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결국 강압과 사기로 세계에도 유례없는 성노의 집단인 적국 군대에 종군 위안부로 보내진 내 딸아, 민족보다도 그 민족의 주체인 남성의 소유물이 상처를 입은 그 어떤 수치심보다도 내 딸의 존엄과 내 딸의 인격이 전리품으로 능욕당한 그 앞에 나는 무릎 꿇어 사죄한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딸아. 네, 51번 주소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박경리, 장마 거친 뒤 또랑에 물 흐르는 소리 가늘어 지고 달은 소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데 어쩌자고 풀벌레는 저리 울어 쌌는가. 저승으로 간 넋들을 불러내노라. 쉬지 않고 구설피 울어 쌌는가. 그도 생명을 받았으니 우는 것일게다. 짝을 부르노라 울고 새끼들 안부 묻노라 울고 병들어서 괴로워하며 울고 배가 고파서 울고 죽음의 예감 못다한 한 때문에 울고 다 넋이 있어서 우는 것일게다.
울고 있기에 넋이 있는 곳일 게다. 사람아, 사람아, 제일 큰 은총 받고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아, 오늘도 어느 골짜기에서 떼죽음 당하는 생명털의 아우성 들려오는 듯 먹을 만큼 먹으면 되는 것을 비축을 좀 한들 그것쯤이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지혜로 치자. 채워도 끝이 없는 탐욕 하여 가엾은 넋들은 지상에 넘쳐 흐르고 넋들의 통곡이 구천을 메우나니. 네, 마지막 순서 52번 권도현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하리라. 오세영,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노래하리라. 수억 만년 전 까마득히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 땅이 생명의 감동으로 전율하던 날, 지구의 동쪽 찬란히 해뜨는 곳에 한 목소리가 울렸나니, 그러하여 한 민족이 태어났고 그러하여 한 세계가 깨어났노라. 아, 한국어, 그가 꽃을 부르면 꽃이 되고, 그가 구름을 부르면 구름이 되고, 그가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사랑을 부르면 또 사랑이 되었나니, 수천 년 이 신성한 땅의 주인들은 그 어느 곳보다 밝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그들의 생존을 영위해 왔다. 비록 태양의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역사의 배면엔 가끔 엷은 그림자가 들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꽃이 가장 꽃답게 피고 짐승이 가장 짐승답게 뛰놀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왔던 땅이 이 말고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지금 세계사는 고단한 역사의 능선에서 밤을 맞고 있으나 우리는 신성한 우리의 모국어로 이 밤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 세계를 새롭게 명명할 것이다. 아, 한국어, 그 순결한 언어로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또 노래하리라. 네, 이것으로 네,
네, 모두 방송을 마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라 얘기냐면, 야, 나 이거 뭐 하나 틀렸어. 나 틀렸어. 어떻게 나 이거 뭐 하나 틀렸어. 어떻게. 안절부절하고 집에 가서 막 입을 발로 차고 베개 발로 차고 후회합니다. 근데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한번 돌아갔고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대 한번 서면 뭐 실수하더라도 그거 다시 곱씹을 필요 없이 그냥 한번 틀렸네. 근데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지 하고 그걸 다시 그냥 잉삼아. 이게 되게 연주를 되게 잘해 주시려고 지금 뭔가 준비를 되게. 자,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려볼까요? 감사하고 해. 저희들은 이게 김해 어방동 인제대위에 차지하고 있는 비바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핵폭탄 폭탄을 하나 터뜨리고 싶은 마음 여기 그래서 서로가 하나하나 마음을 모아서 시간을 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쪼개서 또 조금씩 연습하고 있고. 해지는 가운 들려 스며드는 바람에 소란에 노마나 흘러내요 어디로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버려진 기억 속에 남는다 어깨풀에 가는 놀라운 소리 내 기어본다 일상부터 잘못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갈 곳 없는 나를 보면 이제 난 어디로 가나 헤이 호 얼쑤 헤이 호 아이고 여보 마누라 어느 명이란 것 없어 자식들을 챙겨고 큰 자식아 어디 가냐 놀자구만 이리 오너라 나 지금 집어지고 놀고 앞에다 늘어놓고 형님 나 갈래요 해지는 가을 들려 스며드는 바람에 소란한데 고마운 흘러가네요 어디로 가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앵콜이 또 나왔네요. 좀 기뻐지네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가 내가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했어.
치기 어려운 노래들만 이렇게 꾹꾹이 골라가지고 되게 진짜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핵폭탄 배우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동안에 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대회를 무수히 나갈 때가 가장 열정적일 때더라고요. 그 시기를 지나면 좀 많이 조금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편의 시를 정해서 연습을 하시고 이 대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앞서 온 저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의 그 지금의 이 기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두 준비해 주셨고 또 잘해 주셔서 사실은 심사 보시는 저희 세 분이 더 힘듭니다, 사실.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될까? 뭐 이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등위가 나눠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대회의 그런 특성이고 등위가 나눠진다고 해서도 점수 차이는 사실은 많이 안 나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그 미세한 점수에다 오늘의 여러분의 운도 또 따라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낭송의 첫 번째 순서는 본인이 낭송할 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시인이 청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을 가장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시 한 편을 외워서 낭송하는데 줄을 두지 마시고 그 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한 편의 시 속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클라이막스로 정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가장 관객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지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 전체적인 그 시에서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 색깔들이 나의 목소리와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 한 편의 시를 선택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어느 부분을 가장 낭송했을 때 내 기분도 그렇지만 듣는 분들이 얼마만큼 감동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의 끊어읽기도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또 위쪽 지방은 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억양, 발음, 그 다음에 음절 이어가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 행을 이어서 가다가 나는 이것을 전달하는데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다 이럴 때는 이제 두 행을 연결해서 가기도 하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낭송하는 들어보면 너무 많이 끊어읽기를 하는 거예요. 낭송의 특징은 자유롭게 말하듯이 이어가는 거죠, 흐름을.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좀 강하게 말하고 어떤 분은 조금 약하게 말하고 어느 부분은 내가 정말 이 부분을 강조해야 돼 하면은 빠르고 강하게 칠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첫 번째는 따다다다단, 두 번째도 따다다다단, 세 번째도 따다다다단 이런 식으로 같은 류의 반복되는 낭송이 된다고 하면 낭송이 지루해지죠. 그래서 때로는 잔잔하게 흘렀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신앙송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죠. 신앙음의 강약, 완급, 보정, 장단, 그리고 사이심. 이 9가지 방법들이 한 편의 시 안에서 왔다 갔다 다 나타나야 돼요.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같은 음조로 같은 색깔로 같은 길이로 같은 느낌으로 쫙쫙쫙 낭송하다 보면 신앙송이 조금은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억양, 소리 발음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안 되는 게 어의 느낌, 그것. 근데 참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 제가 간혹 심사를 하러 갔다가 심사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시 중에서 몇 개를 딱딱 걸리면 제가 막 적어놔요.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이것을 예로 드는 이유는 그 시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낭송한 시어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간혹 제가 이렇게 그 단어들을 얘기를 하면 내가 낭송을 잘못했나 봐. 내시가 문제 있나 봐. 저 선생님은 꼭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래.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다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시어 중에 내 가슴, 그 다음에 내 마음, 뭐 이런 내는 단음이에요. 그래서 내 가슴에 이러면 너의 가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단음인지 장음인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서 또 낭송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신앙송할 때 예전에는 가만히 차렷,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차렷해서 하나의 움직임도 없이 그냥 정확하게 앞만 보고 낭송을 하는 게 그때의 낭송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작은 제스처 쓰기도 하고 얼굴 같은 것도 표정 있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신앙송 대회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가서 공연처럼 하는 많은 제스처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불러일으킨다. 이제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어를 분절내어서 낭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거든요. 오래오래. 이거 오래오래 이렇게 하셔요. 오래오래는 하나의 뭉텅거리 단어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이것도 구석구석도 하나의 단어예요. 근데 구석구석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게 경상도 분들의 어떤 그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건 이미 그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언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말하자면 경상도나 전라도의 고향을 가졌거나 그 지역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래도 하는 이 도자를요 가끔 그래도로 써요. 자기가 잘 모르고 그렇게 써요. 그래도 이건데 그래도 뭐 도를 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펼쳐지더니 할 때 이 펼쳐지더니가 펼쳐지더니 아니죠. 펼쳐지더니 하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빛 게으른 울음으로 이거 있죠. 근데 여기서 금빛 게으른 울음으로 이걸 한 3번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동화구연을 하셨던 분들은 더 많이 알아요. 긴 한행 안에서 가장 끈없게 많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3번 이상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시는 사실 한행이 짧아요. 근데 짧은 그 한행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제가 예를 든다면 금빛 게으른 울음 이렇게 나눠서 끊어서 읽어요. 금빛 게으른 울음은 울음이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가야 돼. 금빛 게으른 울음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또 그 신비한 신발을 신고 할 때 여기 신비한이라나 신발을 신고라든가 이러면은 신비한 신발을 신고 아니고 신비한 신발을 신고 이거예요. 그죠? 하나로 가야죠. 그래서 요즘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강하게 아주 웅변처럼 쳤다가 요즘엔 말하듯이 편안하게 가는 낭송이 추세를 이뤄요. 그래서 한행 안에서 그 문자에 보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리로 말하는 소리 발음들은 이어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는 느낌이 말하듯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어떤 거냐면 따뜻한이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따뜻한 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말? 따뜻한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낭송하실 때도 그냥 따뜻한으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보니까 감정을 조금 더 주려고 하다 보니까 따뜻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어 표준어에는 음절의 차이도 있고 분절 낭송도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어 발음 보던 보든 어의 발음을 바꿔서 의로 하셔요. 근데 그거는 경상도 사람들의 그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가 의로 되고 의가 어로 되는지 확실하게 바꿔서 하는 낭송 그것도 여러분이 조금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흘러가는인데 이게 의가 같이 있으면 더 안 돼. 또 흘러인데 헐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서울 쪽이나 위쪽 지방의 강사님들은 아주 가르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분도 표준어를 쓰고 배우시는 분도 표준어를 써서 굳이 소리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요. 근데 경상도 이쪽은 또 특히 서부 경남 이쪽은 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면 한 음절이 있다고 하면 중성의 소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할자를 한다 이러면 히읗은 초성, 아는 중성, 리을은 종성이잖아요. 근데 발음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중성의 소리를 기억하셔서 입모양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하면 아 발음이 아, 할 이거 돼야 돼요. 입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발음을 하시면 발음이 정말로 잘 고쳐지는. 그래서 항상 느낌을 만약에 이중모음이 있다는 와, 왜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중모음들은 그것도 여러분이 입모양을 움직이셔야 돼요. 이중모음은 특징이 뭐냐면 입술 모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단모음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음절 안에 모음이 하나 들어있는 거. 이중모음은 모음이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음 와라면 오와 발음이죠. 그러면 오와가 입술에서 나와야 돼. 와 이거예요. 근데 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와 오의 좀 중간 발음 정도를 여러분이 하죠. 과 이런 것도 그래. 과. 그럼 오와예요. 근데 과를 입모양을 안 하면 가가 돼. 가. 단모음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시험표를 딱 정하면 이중모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으어대는 발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내가 잘 틀리는 부분을 또 동그라미를 쳐놓고 가장 그것부터 이렇게 익힌 후에 그 다음에 낭송 연습으로 들어가시면 한 편의 시를 낭송하는데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리 발음이라고 입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 문화예술들은 다 소리 발음 가지고 해요. 문자 발음하고 틀리죠? 소리 발음을 잘 해야만이 낭송의 느낌도 잘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장 아시겠죠? 표준 발음 변환기라고 있어요. 앱으로 그 앱을 깔아놓고 여러분이 한 편의 시를 딱 정했을 때 가장 먼저 소리 발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소리 발음 변환기가 다 맞느냐? 틀릴 때도 있어요. 소리 발음 변환기가 가끔은 틀려요. 이제 그거 틀릴 때는 또 어디다 연락을 하느냐? 국립국어원에 전화하시면 바로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도 여러분이 조금 하시면 낭송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뭘 많이 적어놨는데 이 얘기 다 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대충 이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한 행을 이렇게 끌어갈 때 한 행 안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다음 행이 연결될 때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낭송을 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낭송하는 사람들은 시를 외워요. 그런데 앉아서 듣는 분들은 저게 1행인지 2행인지 3행인지 모르고 저게 1연인지 2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낭송하는 사람들이 1행인 것 그리고 1연인 걸 가르쳐 드리려면 뭐냐면 쉬어가는 박자로 그걸 분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과 행사에는 잠시 쉬었다 간다. 뭐 연과 연사에는 한 두세 박자 정도 쉰다. 이런 사이심을 두어야지 이게 1행이구나. 이게 2행이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오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맨 마지막에 마칠 때. 그 맨 마지막에 마칠 때는 그 끊어읽기를 하시거나 이어읽기를 하시는 게 무한대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가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끊어가는 건 괜찮은데 한 단어 안에서 끊어가는 건 아니죠. 그 한 단어를 시인이 썼을 때는 그 한 단어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낭송자도 한 단어에서는 끊어가거나 분절을 내거나 장단음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장음은 장음대로 해야 되지만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서 그저 다 길게 끌어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한 단어 안에서는 끌어가거나 분절내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심사 기준을 말씀드릴 때 뭐 토시, 단어 그리고 한행 뭐 이런 거 감점 준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깔끔히 처리를 했고요. 그 낭송대회의 기본은 암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얼만큼 잘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시어를 낭송하느냐 굉장히 중점을 두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습을 정말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머리가 하얘질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낭송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겪고 지나가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그곳의 그 이유는 머리는 하얗더라도 입에서는 줄줄줄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데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할 만큼 여러분이 낭송의 연습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은 자연스러운 말맛을 살리는 거.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서 끊어읽기를 할 것인가 고민이 될 때는 여러분이 말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내가 말을 할 때 이어갔다라고 하면 낭송도 이어가시면 되고 내가 여기서 끊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끊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칸트가 그랬다 그래요. 예술은 가장 자연스러울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셨답니다. 절제와 여백의 미도 고려해서 함축된 시어를 어떤 의미로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담아낼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하고요. 가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어 예를 든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대회 가서 심사평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화장실 갔거든요. 근데 화장실 안에서 저를 막 욕하고 있죠. 그분은 제가 있는지 몰랐겠죠. 근데 저는 들었어요. 그 선생님은 나만 보고 그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 실수한 부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참가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상을 혹시 오늘 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되어서 본인에게는 큰 공부가 되어서 다음 대회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4회 남명 전국신앙송회 주관하시고 주최하신 남명정신문화연구원과 남명문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심사평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역시 제 이름이 홍우승이거든요. 우승할 때 우승인데 그 옆에 지나가시는 뭐 아주머님이나 뭐 할아버님이나 할머님들이 다 우성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뭐 자격증이 잠시만요. 밖에 있으니까 어느 분이 왜 여기서 남명 선생 신앙송을 하시는 거 물어서 그 상장이 지금 쓰고 있는 시간 탑들을 이용해서 말씀 좀 드릴까 싶어서 혹시 그 김해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많이 오셨네. 김해는 대동면에 산해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남명 선생이 여기서 30대에 내려와가 18년 동안 후학을 향해서 48에 산청으로 갑니다. 여기서 신호사에 3년을 하고 이게 처가가 대동입니다. 여기서 부인이 죽고 큰아들 차산이 죽고 나서 산청을 가요. 딸은 여기서 출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 사는 지가 한 21년 정도가 됩니다. 김해에서 사신 지가 최고 왕성한 시기에 마지막으로 산청을 갔어요. 이 양반이 합천 상가에서 출생을 해서 12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 올라갔다가 낙향에서 대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양반이 76세 돌아가기 전까지 일생을 보면은 김해에서 머물렀다가 최고 왕성하시고 최고 오래 계셨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고 이제 산청으로 가서 제시를 맞아서 자식을 갖다 보니까 후손들이 남명 선생에 대해서 많은 학문적 연구나 경상대학 교수의 연구나 이런 게 왕성화되다 보니까 김해가 묻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제가 신부리 선임입니다. 제가 부산서 소유주지를 살 때
우리 신도가 대동에 있었어요. 그 대동을 보니까 사내적인 건물이 있었는데 좀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패백을 보고 보니까 제가 남민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 알고 이 남민 선생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수년 이 남민 선생에 대한 걸 해오다가 저 개인적으로 한 2억 넘게 썼어요. 매년 해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도하고 이제 김희 씨하고 오늘 협찬을 좀 얻어가지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학을 이야기하면 접근 방식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고 이제도 나이가 70이 다 돼갑니다만은 저 자신도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어문을 만들고 남민 선생님은 칠은절구의 대가십니다. 칠은절구는 무슨 뜻인지 알죠? 28자로서 표현을 내냅니다. 그 대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나 또 자연을 본 게 아주 감미로운 표현이나 이런 걸 남민 선생님은 아주 적조서수의 애기들 같은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글기로 정부를 비판하고 공직자의 마음에 앞서가지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글귀를 가지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칠은절구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선을 하실 때 낭송을 많이 하셨죠? 그거를 하시다 보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성숙돼가요. 이게 시의 묘미고 시를 하시는 낭송가들의 마음을 우러낼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 시 낭송가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남민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또 지금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그의 정신을 받아서 맑은 정신으로 맑은 마음으로 맑은 행을 하고 아름다운 표현으로서 행위를 해야 되니 이 시 낭송가들이 펼칠 수 있고 그 마음이 우러나온 게 표현력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고 또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게 보배입니다. 최고의 보배입니다. 저도 어디 나가면 목소리 참 이쁩니다. 저기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저보다 더 아름답고 표현을 좀 빨리 하지만 깨꼬리보다 더 아름답다 그럴까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저는 제가 다 할 수 있는 때까지 이걸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동참하시고 또 훈련도 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맛이라고 같이 김치 맛을 엮여주시면 입안이 새콤하고 맛있을 겁니다. 모쪼록 오늘 고생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제 상을 받아야겠지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상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하동에 가면 송림이라고 있어요. 매일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시를 배우다가 시를 접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대회라고 몇 번씩 접하다 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회마다 이렇게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심사평 너무 좋았어요. 제가 멤버를 하는데 멤버장이 가득 차버렸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가는 길 내내 오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조현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조현정입니다. 제가 3주, 지금 1주, 2주, 3주, 내리 3주 일요일 낭송 대회를 나왔는데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때 선생님 영천에서 뵀는데 무대 중간에서 섰었어요. 처음 대회를 나가고 이게 너무 눈들이 너무 집중돼서 하다 중간에 섰는데 그 심사위원님 끝까지 하고 가야 된다면서 하고 마무리는 하고 왔는데 다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보다도 제가 여기 참가해서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너무 좋아하고 제가 아직 고쳐야 될 점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까? 네, 준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소감은 지금 상장을 수여받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질책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탓 같고 이게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할 걸. 근데 몇 번 이렇게 계속 실수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다. 실수해요. 내 탓 아니다. 이러고 그래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결과도 있지만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서도 이 결과가 나빠도 이 과정이 좋으면 저는 이것 또한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과가 만약 지금도 이 과정이 만약에 안 좋아도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처럼 결과가 나빠도 이 과정이 행복했다면 전 이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행사가 좀 부드럽지 않아져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기쁘게 행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가네요. 네. 자, 이렇게 다음 분 하면은 이제 뭔가 이제 준비를 했을 것 같아서 마이크가 안 되네요. 네, 성미숙님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순서대로 하면은 그 안에 무슨 말을 하지 하면서 이게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니까요. 순서대로 하면은 분명히 이제 그 다음 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성미숙님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양에서 왔는 송미숙입니다. 오늘 서랑아 심사위원장님의 그 앞으로의 제가 시 낭송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많이 잡아보셨던 분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강정화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온 강정화입니다. 저는 일상을 벗어나서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오고 가는 그 가정, 그러니까 오고 가는 시간이 좋았고, 그리고 낭송을 하면서 항상 마치고 나면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 뭐라 하셨냐면 신앙송할 때마다 이렇게 안 떨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다 지켜봤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목소리는 그대로 나오는데 마이크가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불안하던가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심사위원님들은 진짜 맨으로 이러고 있어요. 저 역시도 앞에서 떨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되게 진짜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표가 없는데 혹시 앞으로 좀 이 마이크 선이 좀 짧아가지고 좀 여기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에서 온 전우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앙송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회에 나와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모든 부분이 부족했구나라고 많이 반성을 하고 아비 선생님 앉아 계시는데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버벅거렸고 그랬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이 가을에 이런 행복한 추억을 또 누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 인연인 것 같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버벅거렸는데 상을 받은 땡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산에서 온 김옥란입니다. 갑자기 대상을 받은 바람에 많은 대회를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회에 이렇게 와보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 대회가 몇몇 안 되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내가 나갈 수 있는 대회,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한 2년 정도는 더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면은 항상 공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리고 또 내도 실수를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완벽하게 한다 해도 이 자리에 서면은 너무 떨려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히나 저는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왜? 상이라는 거는 이미 제껴놨었거든요. 제목이 잘못해가지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를 했는데 이것도 감안을 하셔서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지금 진짜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장에서 이렇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대로 인쇄를 다시 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장려상 시장이 있겠습니다. 예술제 남명 전국 시낭송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기에 본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김해 남명정신문화연구원. 네, 그리고 장려상 강정화 이하동문입니다. 네, 장려상 강정화 이하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장 특별상 김문식 귀하는 김해 남명정신문화연구원이 주최하고 경상남도와 김해시에서 후원하는 제6회 남명정신문화예술제 남면정규 시낭송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본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김해 남명정신문화연구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상 진재수 위안 내용은 같습니다.
박창길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특별상 박창길 위안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영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상 서영옥 위안 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박효숙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상 박효숙 위안 내용은 같습니다. 네, 조민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상 조민자 위안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 장경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상 장경원 위안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 김미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상 김미희 위안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 권도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상 권도현 위안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필봉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상 박필봉 위안 내용은 같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삭장 한번 펼쳐주시고 삭장 한번 펼쳐주시고 앞으로 이 정도까지만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사진 찍을 부분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을 도와주신 남경희 심사위원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상의 수상자는 남선미, 정병생 수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김해 남명정신문화연구원. 상장 동상 정병생 기한 이화 동문입니다. 네. 이순희 유아 내용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본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기회 남명정신문화연구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안정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찍으러 가야겠다. 네. 수상자 선생님께서는 위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명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남명 화이팅! 잘 지키고 있으면 부드럽게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화이팅하면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손가락 하트에서 부드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하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안전운전 하시고, 네, 밤길 너무 춥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